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몸의 수명 시계는 1년 더 빨리 감겼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8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 기상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6시, 따르릉, 알람이 울립니다. 아, 또 아침이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몸이 뻣뻣합니다. 허리는 무겁고, 목은 빳빳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죠.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머리가 띵합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 얼굴은 부어 있고, 입은 바짝 말라 있고, 눈꺼풀은 무겁습니다. 에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기상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죠. 안 그러면 온종일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기상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왜 아침 5분이 하루 24시간을 지배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둘째, 800년 전 동의보감에 나오는 아침 기상 루틴 4단계를 따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5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잘못된 아침 습관이 어떻게 뇌졸중과 심장병을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묘시양생 음기시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자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묘시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를 말합니다. 토끼 시간이라고도 하죠. 양생은 양기, 즉 활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뜻이고, 음기시태는 음기, 즉 휴식 에너지가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밤의 에너지가 낮의 에너지로 바뀐다.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시동 거실 때 생각해 보세요. 겨울 아침에 꽁꽁 얼어붙은 차에 시동 걸 때 바로 엑셀 밟으시나요? 절대 안 그러시죠? 먼저 시동 걸고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예열을 합니다. 엔진 오일이 돌게 하고 각 부품들이 서서히 움직이게 하죠. 그래야 차가 오래 갑니다. 예열 없이 바로 엑셀 밟으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니, 차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에 갑자기 일어나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심장은 깜짝 놀라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액량은 불규칙해집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도 망가집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장경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대장경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는 12개의 에너지 통로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경락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대장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아침에 배출하도록 우리 몸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화장실 가시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급하게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개념, 바로 수승화강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한자를 볼까요? 물수 오를 승, 불화 내릴 강. 직역하면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3층, 가슴은 2층, 배는 1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1층 배에 따뜻한 기운이 있고 3층 머리에는 시원한 기운이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승화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층은 차갑고 3층은 뜨거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보일러가 1층만 뜨겁고 3층은 얼어붙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는 뜨겁고 두통, 불면, 고혈압이 생기고 발은 차갑고 혈액순환 장애, 손발 저림이 나타나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소화불량,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상혈하안이라고 부릅니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수승화강이 가장 쉽게 깨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급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은 수평 상태였습니다. 심장과 머리가 같은 높이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이 확 작용합니다. 머리 쪽 혈액이 쌓이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뇌는 갑자기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뇌는 깜짝 놀라 심장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야, 피 빨리 보내. 심장은 놀라서 빨리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때 혈관이 약한 분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졸중의 40%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바로 잘못된 기상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24시간 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따라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혈압 변화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카디안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5시에서 7시입니다. 이 시간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깨워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증가하는 시간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아침이 만드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아침의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혈압이 확 치솟습니다. 뇌와 심장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수승화강이 깨집니다. 차가운 기운은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도 넘어갑니다. 수승화강이 깨지면 대장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새벽 5시에서 7시, 원래 대장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안 오고 변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새 쌓인 독소가 몸속에 그대로 남는 거죠.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까지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나쁘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짜증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저녁 되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말똥말똥합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은 더 피곤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 불면증, 만성 피로, 우울증, 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을 올바르게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선순환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깨어나 고치법, 건요법으로 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해요. 뇌와 심장이 충격 없이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좋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도미노도 좋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일어났으니 수승화강이 잘 유지됩니다. 차가운 기운은 위로,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머리는 맑고 시원하고 발은 따뜻합니다.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세 번째 도미노도 이어집니다. 수승화강이 유지되니 대장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시원하게 배변이 됩니다. 밤새 쌓인 독소가 깨끗하게 배출되는 거죠.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까지 완성됩니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으니 일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식사도 맛있고 저녁 되면 자연스럽게 졸립니다. 밤에 깊은 잠에 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은 더 상쾌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다 틀어지잖아요? 우리 하루도 똑같습니다. 아침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24시간 내내 틀어집니다. 아침을 8시에 시작했다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오후에는 몸이 무겁고 저녁에는 소화가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다음날 아침은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죠. 반대로 아침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오전에는 머리가 맑고 점심 후에도 활기차고 오후에도 집중력 유지되고 저녁에는 편안하고 밤에는 깊은 잠에 들고 다음날 아침은 상쾌합니다. 선순환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정확한 아침 루틴 4단계를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일어나서 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치법, 이를 딱딱 부딪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권욕법, 물 없이 하는 세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천고법, 하늘의 북을 치듯 귀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조양탕, 아침의 양기를 깨우는 따뜻한 물입니다.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딱 5분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하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고치법입니다. 두드릴 고이치, 이를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드린다고요? 이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딪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위아래 이를 가볍게 딱딱딱 부딪히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치이골지어 신이골지본. 이는 뼈에 남은 것이고 신장은 뼈의 근본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와 뼈는 같은 조직이고 그 뼈를 관장하는 게 바로 신장 콩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자극하면 신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신장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선천지본이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눈을 뜨자마자 아직 누운 상태 그대로 편하게 계세요. 베개에 머리 대고 천장을 보는 자세 그대로입니다. 일어나시면 안 돼요. 누워서 하는 겁니다. 입을 가볍게 다무세요. 꽉 담을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이제 위아래 어금니를 딱딱딱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게 맞습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가 부러질 정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고 소리만 나면 됩니다.
총 36번을 합니다. 왜 하필 36번이냐면 동의보감에서는 9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9는 양의 극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9번씩 4번, 총 36번을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번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9번하고 또 9번하고 마지막 9번 이렇게 4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를 부딪히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침을 금진옥액이라고 불렀어요. 금같이 귀한 진액, 옥같이 귀한 액체라는 뜻입니다. 이 침을 절대 뱉으시면 안 됩니다. 꼭꼭 모아뒀다가 나중에 천천히 삼키셔야 해요. 이 침 속에는 소화효소와 면역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고치법을 매일 아침 하시면 첫째,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60대, 70대 되어도 자기 이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둘째, 턱 관절이 강화됩니다. 턱 빠지는 일이 없어지고 음식 씹는 힘이 좋아집니다. 셋째, 뇌가 자극됩니다. 이를 부딪힐 때 그 진동이 두개골을 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아요. 넷째, 신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신장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신장이 좋아지면 전체적인 생명력이 올라갑니다.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20번 정도만 하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건요법. 마를 건 목욕할요. 말은 목욕이라는 뜻입니다. 물 없이 하는 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는 걸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얼굴과 머리에는 기혈이 정체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되면 이 순환이 더 느려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눈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겁니다. 건요법은 이 정체된 기혈을 쫙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요. 건요법은 고치법 끝내고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은 손 준비하기입니다. 양손 바닥을 서로 비벼주세요. 쓱싹쓱싹 마찰열로 뜨거워질 때까지 30초 정도 비비세요. 손바닥이 후끈후끈해지죠? 이 열이 중요합니다. 이 열로 얼굴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마 문지르기입니다. 뜨거워진 손바닥을 이마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쓱쓱쓱 좌우로 문질러 주세요. 9번 합니다. 아, 따뜻하다. 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 전체 문지르기입니다. 이번엔 얼굴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문지릅니다. 턱볼 관자놀이. 이 순서로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얼굴을 감싸듯이 쓱쓱쓱. 이것도 9번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피부가 쓸릴 정도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요. 네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이제 귀를 잡아주세요. 양손으로 양쪽 귀를 동시에 잡습니다. 엄지는 귀 뒤쪽, 나머지 손가락은 귀 앞쪽. 이렇게 잡으시고 위아래로 쓱싹쓱싹 문질러 주세요. 귀가 빨개질 정도로 36번 문지릅니다. 귀가 뜨거워요. 이게 정상입니다. 귀에는 우리 몸이 모든 장기와 연결된 경혈이 있어요. 귀를 자극하면 전신이 깨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뒷목 쓸어내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목을 쓸어내립니다. 양손을 뒷머리에 갖다 대고 목덜미를 타고 어깨까지 쓱쓱쓱. 이것도 9번입니다. 뒷목에는 풍지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이 있어요. 바람풍, 연못지. 바람이 모이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기운이 모이기 쉬운 곳이라 여기를 풀어줘야 합니다. 총 정리를 하면 이마 9번, 얼굴 9번, 귀 36번,
뒷목 9번. 다 합치면 약 63번. 시간으로는 2분 정도입니다. 건요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건요법을 매일 하시면 첫째, 얼굴 붓기가 빠집니다. 거울 보시면 10분 만에 얼굴 톤이 달라져요. 둘째, 눈이 맑아집니다. 눈의 피로가 풀리고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셋째, 두통이 사라집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아침마다 앓으시던 분들, 건요법으로 많이 좋아지세요. 넷째, 안면 마비 예방됩니다. 구안화사라고 들어보셨죠? 입이 돌아가는 병이요. 이게 5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데 건요법이 예방에 도움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천고법. 하늘 천북고, 하늘의 북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는 건가요? 나이 들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죠? 이명도 생기고요. 윙윙 하는 소리, 삐삐 하는 소리, 이런 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이게 왜 생길까요?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천고법은 귀와 뇌로 가는 혈류량을 확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슬슬 일어나셔도 됩니다. 침대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앉으셔도 좋아요.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귀를 꽉 막으세요.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요. 이때 손가락은 뒤통수 쪽을 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검지를 중지에서 튕겨내듯이 뒤통수를 탁탁탁 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똥똥똥 북소리 같은 게 울려야 합니다. 어디를 치나요? 뒤통수에서 목이 시작되는 부분,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그 양옆에 풍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괜찮아요. 뒤통수 아래쪽을 전반적으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몇 번 하면 될까요? 총 24번입니다. 왜 24번이냐고요? 24절기를 의미합니다. 자연의 순환을 우리 몸에 불어넣는다는 뜻이죠. 좌우 양쪽을 동시에 치니까 실제로는 48번 치는 셈입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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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리듬감 있게 치세요.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소리만 똑똑 나면 됩니다. 효과는 뭔가요? 천고법을 매일 하시면 첫째, 이명이 줄어듭니다. 귀에서 나던 이상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둘째, 청력이 보호됩니다. 나이 들어도 귀가 밝게 유지돼요. 셋째, 어지럼증이 감소합니다. 빙빙 도는 느낌 확 사라집니다. 넷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거죠. 다섯째,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뇌 혈류가 좋아지면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다만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귀가 아프면 하지 마시고 먼저 치료부터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10번 정도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24번으로 늘리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조양탕. 아침 조변양 물탕. 아침에 양기를 담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약 500ml 정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혈액점도 상승이라고 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혈액 점도가 낮아집니다. 혈액이 다시 맑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물 준비하기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준비합니다. 양은 200ml 정도. 종이컵 하나 분량이에요.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침은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이잖아요. 찬물을 마시면 이 양기를 확 꺾어버립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두 번째, 무엇을 넣을까요? 그냥 물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생강차나 대추차입니다. 생강은 양기를 푹 돋워주고 대추는 비장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강 한 조각, 대추 두세 개 끓여서 식혀두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생강가루 한 꼬집 타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어떻게 마시나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셔야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었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요. 200ml 한 컵을 10분에 걸쳐 마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마실까요? 급하게 마시면 위장이 놀랍니다. 천천히 마셔야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네 번째, 마시면서 배 마사지. 물을 마시면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배꼽 중심으로 빙, 빙, 빙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장 연동 운동이 촉진됩니다. 효과는 뭔가요? 조양탕을 매일 마시면 첫째, 변비가 해결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변이를 일으킵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끈적한 혈액이 맑아져요. 셋째, 뇌졸중 예방됩니다. 아침 골든타임에 혈전 생성을 막아주니까요. 넷째,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 아침 식사가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일본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뇌졸중 발생률이 30%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단지 물 한 잔으로요. 자, 정리해 볼까요? 1단계 고치법 1분, 2단계 건요법 2분, 3단계 청고법 1분, 4단계 조양탕 10분, 총 14분입니다. 5분이라더니 14분이네요. 핵심 4단계만 하시면 물 마시는 시간 빼고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양탕은 아침 준비하시면서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첫째, 순서를 지키세요. 반드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점차 기운을 올리는 순서거든요. 둘째, 매일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1일은 해야 몸이 기억합니다. 셋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대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루틴 4단계를 배우셨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안 해도 큰일 나진 않겠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상시에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기상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혈압은 낮아집니다. 보통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요. 이건 정상입니다. 몸이 쉬는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 조절 시스템이 급하게 작동합니다. 갑자기 일어났네. 빨리 혈압 올려야겠다. 이러면서 혈압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혈관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터집니다. 마치 낡은 호스에 갑자기 강한 수압을 주면 터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게 우리를 깨워주는 호르몬이에요. 각성 호르몬이죠. 그런데 여기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코르티솔 더하기 카페인.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우리 몸은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과급기를 2개 달아놓은 격이에요.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혈압은 치솟고 자율신경계는 흔들립니다. 게다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커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최소 1시간 후, 아침 식사 후에 마시세요. 그리고 커피 전에 반드시 따뜻한 물부터 마시세요. 우리가 배운 조양탕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보는 습관. 요즘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드는 습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첫째, 자세 문제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 목이 꺾입니다. 거북목 자세가 되는 거죠. 밤새 쉬었던 목이 아침부터 잘못된 자세로 긴장하게 됩니다. 둘째, 빛 자극 문제입니다. 막 잠에서 깬 우리 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동공도 완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에 강한 청색광을 쬐면 눈의 피로가 확 쌓입니다. 셋째, 정신적 각성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 많죠. 사건, 사고, 정치 갈등 등등. 이런 걸 아침부터 보면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일어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배운 4단계 아침 루틴을 하세요. 고치법, 건요법, 천고법, 조양탕. 이 4가지만 해도 30분은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습관 첫 번째, 벌떡 일어나기, 혈압 급상승, 뇌출혈 위험. 잘못된 습관 두 번째, 공복에 커피, 과각성, 부정맥, 불안장애. 잘못된 습관 세 번째, 스마트폰 먼저 보기, 자세 불량, 스트레스, 만성 통증, 우울.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아침 골든타임은 새벽 5시부터 7시, 딱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아침 기상의 원칙을 3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완기. 느릴 완 일어날 기. 천천히 일어나라.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소 5분은 침대에 누워서 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둘째, 온양. 따뜻할 온 변양. 양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라. 찬물, 찬바람, 찬 음식. 이런 거 피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따뜻한 걸로 시작하세요. 셋째, 통변. 통할 통, 똥오줌 변. 대변을 시원하게 보라. 노폐물을 아침에 배출해야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완기, 온양, 통변. 천천히, 따뜻하게, 시원하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 5분이 당신의 10년을 만듭니다. 고치법으로 1분, 건요법으로 2분, 천고법으로 1분, 조양탕으로 1분, 총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늘리고 건강 수명은 20년 늘려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서러우신가요?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의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8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그 지혜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지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5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21일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왜 21일이냐고요? 습관이 형성되는데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21일만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일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고치법만 하셔도 좋고 건역법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이라도 매일 하면 그게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작은 습관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아침 5분 루틴. 이것만 더 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고치법부터 시작하세요. 딱딱딱 이 소리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